유튜브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네 번째 시간으로 또 태양광 설비 투자 사업에 대한 내용 또 우리 전문가님 모시고 또 한번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보겠는데, 자, 오늘 전문가님 여전히 JYP 박성규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본인 토지에다가 이 태양광 설비 사업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으로 좀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자, 이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네. 좀 개인적으로도 좀 궁금했던 게, 네. 자, 이게 보통 투자 금액이 뭐 2억 정도라고는 하셨는데, 네. 과연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기 자본으로 다 할 건지, 아니면 요즘 말하는 레버리지, 이 타인 자본을 활용하는 건데, 자, 과연 이게 뭐 자기 자본으로만 해야 되나요? 태양광 사업이 수익형 상품이다 보니까 일단 뭐 최대한 대출을 레버리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부분이 그렇죠. 가장 중요하고요. 네네. 저는 태양광 사업에 있어서 본인 토지에 하건 아니면 분양된 태양광 발전소를 받는다 하더라도 레버리지 효과를 위한 대출을 꼭 받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네. 대출이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럼 대출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그러면 대출을 좀 받을 수 있는 케이스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 이 태양광 발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기존의 대출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네. 그 주택에 대한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본인이 아무리 많은 담보대출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네. 그거와 별개로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인 거를 좀 한번 얘기해 주시는 게, 예를 들어서 네. 뭐 토지 기준 아니면 뭐 우리 발전 용량 기준으로 네네. 요 정도의 사업이면 이 정도의 대출이 된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 주시면. 그럼 아예 제가 사례를 한번 그렇게 말씀드려볼까요?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 실질적으로 저희 쪽을 통해 가지고 100kW의 발전소를 분양받으신 분이 계신데요.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실투자금이 1억 미만이 들어갔어요. 실투자금으로. 실투자금이. 근데 실제로 어떻게 대출이 진행했냐면 네. 토지는 지방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담보 가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요. 태양광 시설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이거는 건축물이 아니라 공작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저당권을 형성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갔을까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네. 태양광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한 분류로서요. 네. 정부 차원에 적극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정부 지원을 좀 받는 건가요? 지원이라고 볼 수 있죠. 일단은 에너지지 않습니까? 네. 에너지관리공단 협회에서 추천서를 받아요. 그러면 일단 뭐 좀 뭐 말이 좀 어렵게 갈 필요는 없이,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100kW 기준이라 그러면 네. 전체 들어가는 총 그 투자 금액의 예. 몇 프로까지가 가능할까요? 70%에서 75%. 그러면 상당한 그렇죠. 그 대출, 결국 저희- 타인 자본을 활용하는 그렇죠. 거죠. 저희 직접적인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음, 그 고객 같은 경우에는 2억대 중반인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을 받으시면서 음. 1억 7천 정도를 대출을 받으셨고요. 그것도 그럼- 1금융권에서 3%대 저금리로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정부 지원 뭐 얘기도 드렸습니다만,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대출이 결국은 이제 부동산 안에서도 이 주택 시장 쪽인데, 그렇죠. 자, 지금도 이게 조금 생소하긴 합니다만, 이 태양광 설비에서 네. 지금 뭐 정부에서 지원은 받긴 하지만 그래도 대출 규제 영향 있지 않을까요? 대출 규제에 영향 없고요. 음, 저희가 직접 진행한 바로는 네. 저희 고객들 같은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네. 집들을 여러 개 갖고 계셨던 분들이었고요. 네. 실제로 본 태양광 발전소를 따로 대출을 받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 상품은 어떤 상품이냐면 기술 신용 보증 비금이나 신용 보증 기금에서 정부 차원에서 너희들 이걸 보증금을 끊어주면 이 발전 사업주가 1금융권에 가서 대출을 본인의 여건에 맞게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부 차원에서 관급 기관에서 보증보험이라는 걸 끌어주고요. 네. 태양광 시설에 부족한 자금을 시중은행 1금융권 가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제도화되어 있다. 근데 뭐 말이 제도지만 실제 이거 본인 소유 뭐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나 네. 투자하는 분 입장에서 이거 일일이 뛰어다니기 번거롭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그 누가 이거 혹시 좀 대행을 해주는 데가 있나요? 저희 입장에서도 직접 저희가 두 발로 뛰어가지고 모든 서류를 준비했었고요. 그러면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네. 별도의 활동 없이 지금 저희 예를 들어서 우리 전문가님 쪽에서 그렇죠. 다 대행을 해줄 수 있다. 모든 대행, 허가에 대한 서류,
대출에 대한 PF까지도 모든 것들을 저희가 다 대행을 하고 있고요. 또 시공에 대한 부분 자체도 어떻게 허가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다 일률적으로 다 관여해가지고 모든 게 문제없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뭐 행정 처리 절차나 이런 부분도 번거롭지 않으니까 상당히 좀 단순한 부분이라 오히려 투자하시는 분들 유리할 거라고 보는데, 자, 일단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결국 수익률하고 좀 관계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최근 뭐 대출이 특히나 뭐 미국 미연준에서 금리 인상, 또 네.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 인상 따라가고 있는데, 네. 이게 과연 이것도 뭐 일반 대출은 아니지만 이 대출 이자율이 계속 상승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죠. 네. 이번 주 수요일 날 실질적인 은행 대출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은행 관계자하고 얘기했을 때 대출에 대한 염려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염려 때문에 고정금리로 사업주분의 신용등급이 좋기 때문에 3% 초반에서 중반대면은 진행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고요. 만약에 중간에 금리에 있어서 변동이 생겼을 경우엔 조건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그러면 금리, 특히나 이제 이자율이 저렴하기 때문에 뭐 타인 자본 쓰는 거는 오히려 더 우리가 지금 투자의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타인 자본을 쓰는 건데, 이런 레버리지 효과 상당히 좀 월등한 부분이다라고까지 오늘 또 우리 전문가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토지 투자, 특히나 부동산 이 태양광 설비 투자를 함에 있어서 본인 소유의 토지를 갖고 있는 분이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토지와 태양 설비를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 어느 분 입장에서도 또 타인 자본 쓸 수 있는 게 상당히 좀 유리할 거라는 판단을 오늘 또 전문가님 통해서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렇죠. 자, 이 점 뭐 또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또 저희 전문가님하고 또 통화 가능하고 상담 가능하시니까, 자,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상담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적극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또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뭐 이 네 번째 시간으로 이 태양광 설비 투자하면서 재무, 특히나 이 투자 레버리지를 활용한 이 접근법을 또 설명해 주셨으니까, 자, 다음 시간에도 또 유익한 그런 내용으로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 시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